이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별의 답변 시간은 각 3분이고요. 답변 순서 역시 사전에 후보별 추첨을 통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번으로 추첨해 주신 장지원 예비 후보님 듣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켜주시고 3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고양시에 가장 시급한 현안 3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3분 안에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3분은 제가 시간이 되면 예비 신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으로 주신 내용이 고양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3가지,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질문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는 저는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베드타운의 현실을 탈피하기 위한 경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G를 통해서 K 컨텐츠를 생산해내고 그 K 컨텐츠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계약하고 수출할 수 있는 스튜디오 스테이션 G의 구축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족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고양시의 도시 브랜드를 국제적 수준으로 격상하는, 그리고 고양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2010년부터 있었던 고양이의 우리의 정체성의 향상, 이미 잃어버린 고양이 캐릭터를 단순히 캐릭터에 다시 만들어내는 부활을 넘어서 이거를 컨텐츠화하고 이걸 산업 기반으로 통해서 고양이의 국제적인 도시 고양을 만드는 컨텐츠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고양이 기반을 우리 고양 시민들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북한산성, 고봉산성, 행주산성의 3가지 산성이 우리 고양시의 정체성을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이 3가지 산성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은 주권자인 고양시를 운영하는 주체는 고양시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헌장 조례를 통해서 고양시가 주권자인 시민이 만들어가는 도시라는 선언을 통해서 고양시가 명실상부한 주권자인 시민이 만드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주민자치 예산 권한, 그 주민의 의견이 만들어지는 여러가지 행정 시스템을 주민 기준으로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주민이 요구하는 용적률 상향 문제나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적극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3가지 현안이 가장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약 10초 전에는 예비 타종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에 직접 뽑으셨던 추천 번호에 따라서 1번을 뽑으신 장지원 예비 후보님의 답변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행운 추천
2번을 뽑으셨네요. 민경선 예비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민경선입니다. 집권 현안은 실질적으로 세 가지를 줄였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다 공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수도권 경비 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업계 권역이다 보니까 이걸 유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과는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법을 바꾼다고 했는데 실제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테두리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공업 물량을 확보하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밀업계 권역은 조성원 깔아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현식 깔아주고 중과세 20%에서 30%의 중과세를 매기 때문에 기업이 아무리 오려고 해도 고양시에 올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공업 물량을 확보해서 연세 혜택과 조성원가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산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부천에서 10만 제곱미터를 받아서 경기도가 받아서 입혔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저는 시장이 된다고 하면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경기도의 쿼터, 공물량 쿼터를 최대한 끌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머리 있는 시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통입니다. 교통,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통 문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교통도 일부 해결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에서 버스 총량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을 증차하거나 노선을 신설하기는 다 부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저는 경기 편안지 버스라고 해서 전세 버스를 활용해서 한정면으로 30개 노선을 직선으로 뽑게 되면 출근 시간을 30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기 초에 1년 내에 버스 노선 개편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출퇴근하는데 30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운전자를 위해서는 정체된 구간을 AI 기능을 탑재된 진행 교통 체계를 통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램프 하나 설치하고 신호 하나 바꾸면 정체가 20분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유튜브에도 예시를 드렸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멈춰선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아레나 K컬처밸리 같은 경우가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째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 협약이 2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12월달로 연기됐습니다. 지금 4월 9일이면 BTS가 종합운동장에서 큰 공연을 하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레나가 미리 완공됐다고 하면 이 지속 가능한 공연들이 펼쳐지면서 단기 특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계속된 특수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과단성 있게 일머리 있는 저희가 경기도에 12년 경기도의원 그 다음에 봉사 사장을 했듯이 확실하게 믿음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동 질문에 대한 예비 후보들의 답변을 듣고 계시는데요. 추첨 순서대로 민경선 예비 후보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다. 이어서 추첨번호 3번이셨죠? 최승원 예비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고양 특례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첫 번째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망 확충, 세 번째는 주택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첫째, 3중의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대 성장 코어를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하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경제 자유교육보다 더 빠르게 시행될 수 있으며 현실성이 있으며 각종 세제, 규제, 지원제도 측면에서 기업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양시의 일부를 성장관리 권역으로 전환함으로써 산업단지, 기업, 대학 등을 유치하여 자족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평화경제 특구를 유치하여 산업, 관광, 문화, 교육이 융합된 산업단지 및 관광 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선을
대곡령에서 경의선과 직결하여 환승 없이 강남과 용산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9호선을 대곡역까지 연장하여 여의도와 강남으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양 은평선 14동 연장,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도로에 관련해서 3개의 대신도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양 양재 대신도의 일산 연장, 제2 자유로 현천 IC에서 광화문까지 대신도, 그리고 삼성부터 홍제까지 대신도를 추진하여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셋째, 도시재생공사를 설립하여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사업의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즉, 금융지원, 용적률 상향, 실시계획, 기반시설, 공공기업 등의 프로세스를 일괄로 설계, 지원하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 이윤이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구조와 거주민의 재건축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도시재생공사에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천번호 3번을 뽑으셨죠? 우리 최승원 예비 후보님의 답변을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후보님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 고양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한 3가지를 듣고 있는 시간이고요. 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한 솔루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참가번호 4번을 뽑으셨네요. 이영화 예비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3가지 현안은 저는 고양 신청사 권리 문제와 아레나 조기 추진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신청사는 이동환 시장이 독선적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4년 동안 정체되었고 수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저는 고양 시장이 된다면 즉각 고양 신청사를 원안대로 원당으로 유치하고 그 신청사를 녹색 시민 건축의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백석 빌딩에는 테크노 AI 문화산업 특화 테크노 폴리텍 대학을 유치하겠습니다. 이제 고3이 4년제 대학을 꼭 갈 필요가 없습니다. 폴리텍 대학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직업적인 인재 육성을 할 수 있습니다. AI 문화 콘텐츠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특화 폴리텍 대학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공대에서 지금 추진 중인 백석 폴리텍 대학의 임대 문제를 적극 지원해서 항공우주산업의 산학연대 시설을 백석 빌딩에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당 신청사와 백석 빌딩, 대곡 신도시가 연결되는 새로운 산업 벨트를 새로운 경제의 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레나 문제입니다. 경기도에게 아레나는 31개 시군의 사업 하나일 뿐입니다. 경기도가 발벗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양 아레나는 고양시 미래 경제의 관건입니다. 때문에 고양 아레나는 고양시장이 사활을 걸지 않으면 절대 진척될 수 없습니다. 경기도와 협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과 협업을 통해서 아레나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고양시의 K컬처 전담 사업국을 신설하고 이를 주도로 해서 고양시장의 책임하에 고양 시민의 주도하에 아레나를 건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입니다. 고양에는 반도체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조업이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에 있는 자산, 문화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20만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문화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고용효과가 2배입니다. 문화산업을 육성하면 아레나가 공연 한 번 하면 관광이 뜨고 락페스트가 잘 되고 대화동이 잘 됩니다. 문화산업의 직접 효과는 바로 문화산업으로 끝나지 않고 6배가 넘는 매출을 일으킵니다. 문화산업을 일으켜서 반드시 고양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고양시의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지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천번호 4번을 뽑으신 이영화 예비 후보께서는 35초를 남기고 맞춰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혹시 뭐 30초 동안 더 쓰셔도 되는데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신지요? 하고 싶은 말씀 많은데 저는 이번 이 페스타가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그동안 돈이나 뭐 이런 거에 얽매여서 문자를 보내거나 현수막을 보내는 게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정책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 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여된 선택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쓰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추천번호 5번을 뽑으셨습니다. 이경애 예비 후보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저는 공통 질문 이전에 한 가지만 먼저 이게 반칙일지 모르지만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원안 건립은 현안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 절차로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현안과 별개로 반드시 원안 건립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나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세 가지 구조로 보겠습니다. 경제 구조, 그리고 교통 구조, 또 하나가 돌봄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경제입니다. 고양에는 K컬처밸리,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그리고 킨텍스 재산 전시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킨텍스 재산 전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직 사업성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분양에 대한 문제들도 심각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가 오르지 않는 일들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하나씩을 좀 살펴보면 일단 테크노밸리를 K의료 기반의 의료벤처 중심지로 전환을 하고 이번에 평화경제특구 탈락했잖아요. 이건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 기업을 의료 K의료를 가지고 평화경제특구를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규제 완화, 그리고 분양가 조정, 그리고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기업이 들어오는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또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인데요. 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찬반이 많은데 저는 경제자유구역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들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사이즈가 경기도와 산업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가 수용할 수 있고 산업부에서 승인받을 수 있는 구조의 사이즈로 변경하고 조속히 실천하는 게 가장 현명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사업의 그 규제 완화들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또 K컬처밸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안전점검 이후로 라이브네이션이 협상을 지원하는 일들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아레나 부지뿐만이 아니라 옆에 인근에 있는 CJ와의 아직 정리가 안 끝난 부지가 있죠. A와 C 부지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동시에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지금 있는 아레나가 아니라 나머지에 대한 지연을 빌미로 협약을 지연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함께 얘기를 해서 반드시 함께 같이 안전진단을 하도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재건축 문제가 있습니다. 용적률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적률의 상향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의 상향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죠. 기반시설, 그리고 교통, 학교 등의 도시 수용 능력이 확보가 돼야 용적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원하는 용적률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선도지구, 그리고 광역교통계획까지 함께 맞물려야 재건축이 실제로 추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건축은 개별 단지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 구조 속에서 풀겠습니다. 행정이 먼저 인프라를 설계하고 용적률과 사업률을 함께 맞는 실제 가능한 재건축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입니다. 교통은 GTX-A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시민의 하루는 아직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한데요. 광역교통과 생활교통이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교통의 축이 한꺼번에 만들어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교통은 시장이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함께 풀어낼 것이고요. 노선이나 예산 시기까지도 끝까지 따져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인천 2호선은 단순한 유치가 아니라 예타 통과 전략으로 접경지역 운영발전 기준을 활용하고 테크노밸리와 킨텍스 방송 영상밸리까지 수요에 반영해서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짧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마저 못했지만 돌봄 하나는 경기도와 함께 고양시에서만 돌봄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함께 돌보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경기도의회와 함께 경기도청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금 길긴 하지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안은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각각의 직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 현안이고 함께 풀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을 끝까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천번호 5번을 뽑으신 이경애 예비후보님의 답변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6번이시죠? 송영중 예비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보당 고양시장 후보 송영주입니다. 저는 수많은 고양시의 현안 중에 세 가지, 일자리, 여성의 문제, 그리고 돌봄의 문제를 꼽았습니다. 일자리는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해법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잘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실은 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일반 시민들은 참 알기 어렵거든요. 2023년도 일자리 기금 집행액은 0원입니다.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일자리 기금의 전입액도 0원입니다.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쓰지도 않고 넣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고양시 일자리 정책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수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어마어마한 공약을 했습니다만 아직 경제자유구역 추진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는 고양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기후, 그리고 사회 서비스와 같이 사회적 필요 일자리를 고양시가 직접 만들어내는 고양형 일자리 보장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센터도 만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사업주, 그리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저는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실제 고양시에 맞는 일자리를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입니다. 저는 여성의 삶을 지키는 성평등 자립도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OECD 가입 이후에 29년째 성별 임금 격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수치를 공개했는데 작년 통계에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5명 중 1명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저는 여성이 일하고 돌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는 고양시를 만들겠습니다. 육아와 가사, 돌봄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 노동을 하면서도 오랜 기간 이 중요한 노동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경력 단절이 되고 있는 불이익을 감당해 왔습니다. 저는 경력 단절이 이제 경력 보유가 될 수 있도록 고양시가 경력 보유 인정서를 발급해서 재취업의 길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주부국민연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돌봄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의 책임이 아닙니다. 돌봄은 이제 국가와 도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고양시는 굉장히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8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통합 돌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는 공공이 책임지고 마을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통합 돌봄의 컨트롤 타워를 고양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우리 고양 시민이 생애주기별 돌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성분께서 정말로 가슴에 담아둔 또는 머릿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오늘 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고양시가 가장 처해 있는 시급한 현안 3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각자의 경험과 또 경륜에 따라서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